지금처럼 부채와 부동산이 소비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에서 충격을 수반하는 구조조정보다는 민생과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직접적인 돈풀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전문가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당시에 두 번의 정책적인 강세장하고 현재 중국의 그 정책과 증시를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일본의 1990년대입니다. 여기가 95년부터 96년까지이고 그 뒤에 이제 98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95년부터 96년은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한때는 일본 GDP가 4%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60%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업들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하락을 하고 은행 시스템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은행들은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좀비 기업들에게 대출을 계속했고 위험은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게나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이 모두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또 경직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직원을 해고하지도 않았으며 정부도 또한 기업의 도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갈수록 비효율적으로 변해갔고 부채 문제는 나날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경제 부양 정책도 결국은 실패로 끝났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표는 2020년부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 전후에서 도쿄 증권거래소, 즉 TSE가 시장 구조 개편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을 추진을 해서 상장 기업의 구조 개혁을 강제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해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매각했습니다. 기업들은 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변화가 되었고 또 구조 개혁 조치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증시는 장기간의 강세장으로 버블 붕괴 이전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만 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앞에 한 번의 정책 강세장과 뒤쪽에도 똑같은 정책장인데 한 번은 1년 만에 실패로 끝났고 또 한 번은 성공을 한 그런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여부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채 문제를, 기업 측면에서는 기업 구조의 경직성을 타파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특유의 기업의 경직성과 비효율, 즉 사람을 자르지 않는 그런 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채 문제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하면 2008년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1990년대 일본은 대기업 문제와 사회 문제가 좀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3, 4년 또는 짧게 보면 2, 3년 동안의 중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정부의 부채의 문제이자 또 정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1994년에 중국은 분세제 개혁이라는 것을 단행을 합니다. 즉 세금을 나눈다는 의미인데요. 중앙정부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원래 세수 수입이 작았고 지방정부가 많은 세수를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문혁 이후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지방의
임파워먼트, 즉 좀 권한을 많이 내려줬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지방은 개혁 개방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민간 경제를 조금 더 부스팅하면서 많은 세수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지방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고 중앙은 쪼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와 지출의 7, 80%를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과거에 20여 년간 그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중앙이 많은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방에서 원래 많이 받던 이런 돈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5대5 내지는 중앙이 외려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기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과거 20년 동안 토지 매각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서 지방정부에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돈이 없고 또 그렇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일본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의 문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는 국유기업의 경직성과 비효율성도 일본의 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비록 시장경제의 그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국유기업이 경제 시스템의 모든 업스트림, 즉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통신, 은행, 또 식량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영 기업들의 생산 활동은 국유기업의 간접적인 지원 내지 간섭을 받게 됩니다. 비록 시장화가 진전이 되었지만 중앙집권 하에서의 국유기업의 중심의 그런 경제 운영은 역사적으로 2600년 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그 경제 부양 정책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하거나 또는 타파하려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유기업 개혁은 별로 언급되지 않았고 부채 문제도 표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 부채 문제는 지방 관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과 지방 간의 수입과 또 지출의 불균형한 분배 시스템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가장 상책은 전면적인 세제 개혁 내지는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이 세수의 합리적인 배분을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인데 또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또 중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돈풀기입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도 직접 돈을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또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실행된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이상적일 뿐 현실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경영은 이 두 가지 개념, 그 대립되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선택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은 중국어로 얘기하면은 发展是应道理 그리고 稳定压倒一切.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발전은 가장 중요한 이치이다. 그리고 안정은 모든 것을 압도한다. 이 두 가지가 모순입니다.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추진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안정을 선택해 왔습니다. 등소평 때도 그랬고 시진핑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시진핑 시절에는 발전보다는 안정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의 기대 효과도 경제와 주식시장을 자극하는 것이며 고통을 수반하는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개혁이라든가
지방정부의 재정 또는 국가의 세제 개혁 부분은 언급은 하고 있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책의 효과가 또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아까 살펴봤던 일본도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과 정부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것처럼 현재 중국의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과거 A주의 정책 주도형 강세장을 좀 살펴보면 통상 3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장의 센티멘트의 반전 단계로 시장이 투자 심리가 변화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센티멘트의 반전은 다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또 이미 지난 수년간 계속 바닥을 다져왔던 증시였기 때문에 10월 초 이후에는 그 정책을 보고 신규로 계좌가 개설이 되고 또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계좌도 다시 활성화되는 등 그렇게 되면서 역대 최고의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규모라든가 이런 시장의 반응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투자 심리의 전환은 확실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책의 확인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단계로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이를 신뢰하면서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갑니다. 9월 이후에 나온 정책들 그리고 증시에서 보여지는 일반 효과가 이미 그 바닥을 어느 정도 올려둔 상태이면서 또 고위 관료들에게도 그들의 그 평가인 핵심 KPI가 증시와 또 경제 정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향후에도 증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 펀더멘탈의 반전과 지속되는 단계로 실질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강세장은 더더욱이 강화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3단계의 즉 즉각적인 강세장으로서의 전환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의 변화는 구조의 문제이며 또 이것은 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장시간 추진되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채와 부동산이 소비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에서 충격을 수반하는 구조조정보다는 민생과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직접적인 돈풀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전문가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가면서 어떤 정책들이 더욱 나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강한 시장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횡보할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황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